지진, 폭설, 폭우, 화재 등 생활 중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응급 상황. 훈련을 통해 미리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황하고 우왕좌왕한다면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재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 요령과 피난, 소화기구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는 내용에 따라 A, B, C, K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A급 화재는 나무, 종이 등으로 인한 일반 화재입니다. 물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B급 화재는 석유류 등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로 타고 난 후 재가 남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사나 일반 분말 소화기로 소화 가능합니다. C급 화재는 전기 기계, 기구에 의한 화재인데요. 이 경우에는 전기적 절연성을 가진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가능하지만 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에 의해서 화재 범위가 확산하거나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진행 여부를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K급 화재는 주방 화재인데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입니다. 이 경우에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일반 소화기를 사용했을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듯 보여도 동식물류의 온도가 높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발화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도구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에는 K급 소화기를 갖춰놓는 것이 좋겠죠. 화재에 따른 조치는 모두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예방활동, 2단계는 화재 사고 발생, 3단계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 끝으로 4단계는 대피 완료 이후입니다. 1단계 예방활동에서는 화재 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점검 관리 활동을 지속하면 됩니다. 소방훈련이나 교육도 예방활동에 속합니다. 비상방송 설비를 점검하거나 소화기, 옥외 소화전 등 소화설비 비축 및 작동상태 점검도 1단계 예방활동에서 필요한 행동입니다.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기 코드는 교체하고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는 것 등도 모두 1단계에서 행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2단계는 화재 사고 발생 시를 말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안내방송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할 것을 안내하고 대피와 더불어 화재 신고를 해야 합니다. 3단계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전기 및 가스 시설의 이상 유무는 전문 인력에 의해 확인한 후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피할 때는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2차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모든 인원은 화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는 대피를 완료한 후입니다. 대피에 성공한 사람들은 일정 장소에 집결을 해야 하는데요. 시설의 구조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낮은 시설 이용객들에게는 사전에 집결지를 지정하여 집결지를 미리 숙지하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집결지를 지정할 때는 운동장, 공터 등 구조물 파손 및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장소, 사고 건물과 이격된 장소, 참가자 접근이 용이한 거리, 소화 활동의 방해 요소 등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결지에서는 효과적인 구급 활동을 위하여 요구조자 파악, 응급처치 시행, 사고 현장 상황에 대한 소방기관 통보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 안전한 대피가 확인되면 청소년의 안전 여부와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의 귀가 조치는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만약 피해 청소년이 있다면 후송 시 시설 직원이 동행해야 하고 치료 병원과 치료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불안 증세가 보이는 청소년이 있다면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연계합니다. 화재 발생 시 피난자의 화재 인명 위험 단계를 건물 안의 연기 상태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는 피난자에 도달하는 연기의 위기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하는 피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계단에 연기가 없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계단을 이용해서 피난하는 게 좋겠죠? 2단계는 계단이 연기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창이나 발코니, 피난 안전구역 등 계단 이외의 곳을 이용해서 피난해야 합니다. 3단계는 계단 및 층 전체에 연기가 유입되어 피난자가 연기에 둘러싸인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연기에 둘러싸인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1부터 3단계에 주의해서 피난 계획 및 대책을 세워볼까요? 피난 대책은 모두 7개 스테이지로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스테이지 1. 화재를 가능한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 조기 피난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을 설치, 점검해야겠죠? 훈련을 할 때는 불이야! 하는 큰 소리나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소리가 나는 즉시 피난 행동을 개시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알리고 동시에 경보를 내보내는 설비입니다. 열이나 연기 등 화재 발생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 발화 장소를 명시하는 수신기, 경보 장치 등의 작동 신호를 전하는 발신기,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음향 장치, 배선, 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 2. 연기가 유입되지 않은 안전한 피난 경로, 보통은 계단입니다. 이 통로를 확보하고 냉정하게 피난 행동을 개시합니다. 계단에 연기가 유입됐는지 확인하고 현재 위치에서 최적의 피난 방법을 선정합니다. 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연기로부터 호흡을 확보한 후 피난합니다. 스테이지 3.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피난의 경우입니다. 창, 발코니, 노대 등 5궤로 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합니다. 왕관기나 피난 사다리 등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급작한 상황의 경우 2층의 안에서는 지상으로 직접 피할 수도 있습니다. 피난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분산해서 피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이지 4. 연기를 피해서 일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합니다. 피난 안전구역에서 연기 침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구조를 기다립니다. 스테이지 5. 연기나 화염의 위험에 직면한 경우입니다. 만약 옷에 불이 붙었다면 몸을 멈추고 엎드리고 구릅니다. 또 연기에 의해 시계 확보한 어려운 경우라면 패닉 컨트롤을 실시합니다. 멈추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계획에 근거한 행동을 실시하는 겁니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면 동료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6. 피난 후 인명을 지키는 행동을 합니다. 미리 약속된 집결지에 모여 요구조차 파악, 응급처치 시행, 사고 현장 상황에 대한 소방기관 통보 등을 진행합니다. 이때 화재 건물로 재진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119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지휘관 등 구조요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스테이지 7. 방화 예방을 위한 방법 대책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시설 관리자나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게이트나 방범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소방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물이나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자동 확산 소화기 등 소화기구가 여기에 속하죠. 자동 소화장치나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보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설비예요. 비상벨 설비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 등 비상경보 설비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 외의 경보 설비로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시각 경보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방송 설비, 자동 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지 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등이 있습니다. 피난 구조 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입니다. 피난 구조 설비는 다시 피난기구, 인명구조 기구, 유도 등, 비상 조명 등 및 휴대용 비상 조명 등으로 나뉩니다. 피난기구에는 피난 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등이 있고요.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인명구조기구로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이 있습니다. 유도 등에는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객석 유도 등, 유도 표지 등이 있습니다. 소화 용수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예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와 소화 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 용수 설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화 활동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연 설비나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에는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 있는데요.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의뢰해야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소화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에도 종류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화기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말 소화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K급 소화기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A, B, C, K급 화재에 대해서 알아봤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분말 소화기는 A, B, C급 화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를 액화하여 충전한 소화기예요. 액화 이산화탄소는 방출 즉시 드라이 아이스로 변하면서 화재 장소의 공기를 차단하게 됩니다. B, C급 화재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소화기를 사용하면서 동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A, B, C, K급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할론가스를 소화약품으로 사용하는 만큼 49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노출하면 안 됩니다. 끝으로 K급 소화기는 이름 그대로 K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식용유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막을 형성시켜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음식점 주방이나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식당에 갖춰놓으면 좋겠죠? 이제는 소화기의 사용법을 알아볼 차례죠. 먼저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 손으로 소화기의 몸통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 양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잡아당겨 뽑습니다. 그런데 안전핀을 못 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전핀 빼는 법을 바르게 숙지하세요. 안전핀이 꽂힌 상태에서 위아래의 두 손잡이를 꽉 쥐면 안전핀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래쪽 손잡이만 쥔 상태에서 안전핀을 빼고 호스를 앞으로 향하게 하여 사용하세요.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뽑아 불이 난 곳을 향합니다. 소화기의 분말은 호흡 시 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사용해야 하지만
실내에서는 다릅니다. 실내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문을 등지고 서서 대피할 준비와 확신이 설 때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몸을 돌리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사용합니다.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고 불이 난 쪽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손잡이를 움켜잡습니다.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분사합니다.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운데를 쏘는 것보다는 바닥부터 빗자루질을 하듯 덮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화기는 평소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 났을 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찾기 쉬운 곳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습기나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고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용기의 부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대피할 확신이 있을 때 2인 1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불길이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면 진압을 포기하고 무조건 대피해야 합니다. 소화기와 간이 소화용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여야 하고요.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한 후 소화기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소화기는 수련시설 각 층마다 설치해 두어야 하고요. 본체 용기 표시면의 제조일을 확인하여 내용 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소화기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확인 검사를 거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핀은 제대로 꽂혀 있는지, 소화기를 한 곳에 모아두지는 않았는지, 보행거리에 따라 분산 배치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옥내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옥내 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소방 대상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 작업을 하는 설비예요. 소화전함 주변 장애물 등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 적재 여부를 늘 확인해야 하고요. 소화전함 위치 표시, 등점 등 상태 확인과 외국어가 병기된 사용 요령 표지 등 관리 상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소화전의 비상 버튼을 누르고 소화전 안의 호스를 화재 지점 가까이 전개합니다. 그 다음 소화전 안의 밸브함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열어줍니다. 2인 1조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해 방수합니다. 이때 불길의 가장자리에서 중심부로 물을 분사합니다. 꺾여 있는 수관이 있다면 펴서 물을 원활하게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반동이 강할 수 있으므로 겨드랑이로 수관을 감싸듯 안고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두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앞뒤로 벌려서 방수 시 반동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물을 사용하기 전에 전기가 흐르는 곳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불의 정면에서 가깝게 쏘면 가열된 물이 오히려 튀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3에서 5m 이상 거리를 띄고 비스듬한 각도에서 방수해야 합니다. 불을 끈 후에는 소화전 개폐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호스는 잘 말려 다시 소화전함에 정돈해 놓습니다. 소화전은 사용 후 정리가 중요한데요. 호스 전개 시 꼬임이 없도록 아코디온 형태로 접어서 보관하거나 호스 거리를 활용합니다. 두루마리 형태로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할 때는 옥내 소화전에 공급될 수원이 정량 확보되어 있는지, 소방 펌프를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소화전함, 밸브, 노즐, 배관, 관 부속류 등이 변형, 손상, 부식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밸브의 작동 상태가 원활한지 확인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상벨이 울리면 화재 수신기를 확인합니다. 화재 수신기에 화재 표시 등의 빨간 불이 켜져 있으면 화재 신고를 감지했거나 오작동으로 인한 신호를 감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구 표시 등을 확인합니다. 건물의 특성에 따라 1층, 2층, 3층, 계단실 또는 층의 면적에 따라 각 층별 좌우로 구분지어 표시됩니다. 표시 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장소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화재일 경우 화재 신고를 하거나 초기 진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화를 시도합니다. 오작동이었다면 수신기의 경종 소리를 정지시키고 오동작에 의한 경보였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옥내 스프링클러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물을 소화약제로 하는 자동식 소화 설비예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천장이나 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자동으로 분사되죠. 점검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고 수련시설 관계자는 점검 시 동행하여 평소 유지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주위 반경 60c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착면과의 거리가 30cm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급수 개폐 밸브가 잠겨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피난구조 설비인 유도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도등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안전구역이나 옥외 등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재단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등이 있는데요. 용도별로 적당한 크기로 유도 표지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이라면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출입구, 비상구, 계단참 등에 누락된 곳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죠. 설치된 유도등은 상시 점등되어야 하고요. 관리자는 유도등을 비롯해서 유도 표지가 파손, 변형, 탈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완강기, 구조대, 승강식 피난기 등 피난기구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들 피난기구는 화재 시 사람들이 복도 통로를 통해 계단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건축에서 탈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먼저 완강기는 사용자 1인이 사용하는 피난기구입니다.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복도에 설치해야 합니다. 완강기를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있다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이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완강기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속도 조절기와 벨트를 꺼냅니다. 지지대 고리에 속도 조절기 후크를 걸어준 뒤 나사를 조여줍니다. 지지대 고리가 창밖으로 위치하도록 밀어줍니다. 줄이 감겨있는 로프릴을 창밖으로 밀어줍니다. 가슴 벨트를 겨드랑이 밑으로 꼭 맞도록 끼웁니다. 가슴 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가슴 둘레만큼 충분히 조여줍니다.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밖으로 나갑니다. 벽면에 손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처음 완강기를 타고 내려가려다 보면 혹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완강기에는 조속기가 달려 있어 일정한 속도로 하강을 도와줍니다. 그러니 완강기 사용법만 제대로 숙지하셨다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완강기 사용을 하면 도르래의 원리로 반대편의 안전띠가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 명이 사용해야 할 경우는 순서를 정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정식 완강기는 양쪽으로 사용하여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간이 완강기는 한 명만 사용 가능한 일회용입니다. 구조대는 비상시 건물의 창이나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자루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사용자는 내부에 들어가서 미끄럼틀을 타듯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강화 방식에 따라 경사식과 수직식이 있습니다. 구조대 설치 훈련을 통해 개구부의 크기, 길이 등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수직 강화식 구조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나, 화재 또는 피난 상황이 발생하면 구조대의 케이스를 뜯어냅니다. 둘, 구조대의 포단을 창밖 또는 피난 개구부 밖으로 던집니다. 셋, 포단이 모두 바닥에 떨어지면 입구를 세웁니다. 넷,
입구 틀이 세워지면 고정 틀 중간 발판을 밑으로 내립니다. 5. 발판이 펼쳐지면 대피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6. 발판을 딛고 발부터 입구 틀에 넣어 탈출합니다. 7. 대피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5초 이상의 간격을 두고 대피해야 합니다. 승강식 피난기는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고 사용자가 기구에서 내리면 스스로 상승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형 피난기구입니다. 승강식 피난기는 사용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준비도 필요 없어요. 기동 버튼만 밟으면 무동력으로 스스로 내려가고 사람이 내려서면 자동으로 올라가 다음 사람을 피난시킵니다. 승강식 피난기는 추락 등의 위험은 적지만 옥의 지면이 아닌 강해층의 한계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기구이므로 계속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어떤 피난기구나 피난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평소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이용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화재 발생 시 이용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피난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계단, 복도, 출입구, 옥상 광장 등 그 밖의 피난시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방화시설은 화재 시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과 방화벽, 내화 성능을 갖춘 내부 마감재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중 갑종 방화문과 방화 셔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이라고 하여 법적 규정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어야 하죠. 열려있는 구조라면 화재 신호가 들어옴과 동시에 자동으로 닫혀야 합니다. 만약 닫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열어놔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도어 스토퍼를 달아서도 안 되겠죠. 방화 셔터 역시 방화문과 같이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기능을 하는데요. 방화문이 주로 계단의 입구에 설치되는 것에 비해 방화 셔터는 대부분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던 중 방화 셔터가 내려왔다면 어떻게 대피하시겠어요? 주변의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뒤돌아 다른 방향으로 뛰어갈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방화 셔터를 뚫고 나갈까요? 정답은 방화 셔터를 밀고 나가는 겁니다.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 셔터에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불이 났을 때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방화 셔터에는 형광 페인트나 스티커로 비상구가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찾아서 대피해야 합니다. 단, 비상구가 없는 방화 셔터도 있어요. 이런 문을 고정식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셔터에 문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방화 셔터 옆에 별도의 방화문이 달려있어요. 셔터와 비상구가 함께 있는 일체형 방화 셔터는 화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열린 방화문 틈새로 불이 다른 쪽 구역으로 확산하면 화재가 커질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피난 중 방화 셔터와 맞닥뜨렸는데 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형광색으로 표시된 비상구를 밀고 만약 비상구 표시가 없다면 침착하게 근처에 별도로 설치된 비상문을 찾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화재 시 당황하면 알고 있던 대피 지식을 활용하기 어렵고 어두운 환경에서 주변의 표식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은 반복된 훈련뿐이죠. 꾸준하고 정기적인 피난 훈련이면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해주겠지 하는 생각도 위험하지만 내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안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거죠. 체계적이고 반복된 훈련으로 모두 함께 안전해지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